추가로 이제 디스 키워드 사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얘기는 우리가 뭐 생성자를 먼저 했기 때문에 생성자에서 디스 키워드는 이미 써봤죠. 일단은 여기서는 인스턴스 메서드나 생성자 내부에서요, 현재 클래스에 있는 객체에 대한 참조 할 때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예를 보는 게 더 낫겠죠, 그지? 여기는 뭐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 예를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제는 뭐냐? 생성자다, 그지? 생성자 메서드 하고 있는데 생성자가 왜 나오냐고? 생성자에서도 쓰고 있었어요. 디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변수는 물론 클래스에 정의되는 멤버예요, 그지? 코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클래스의 멤버 필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 멤버 필드를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예요 라고 부르냐는 거지. 왜? 객체를 생성을 시켰을 때, 객체를 생성을 시킬 때 어디에? 힙이라는 메모리에 할당이 되면서 여기 있는 메모리 공간들이 할당이 되어 있다는 거지.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age라는 게 4바이트짜리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데, 각각 객체를 하나 만들면 한 개, 두 개 만들면 두 개, 각각 age라는 메서드가 생성이 된다. 메서드, 여기 메서드가 아니네, 필드가 생성이 되죠, 그렇지? 필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놈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 로컬 변수에 있는 변수죠, 그렇지? 생성 시점에서 변수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서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각 여기는 인스턴스 변수라고 해서 불러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로컬 변수에 전달되고 있는 매개 변수 age에서. 근데 이제 뭐냐면 동일한 클래스 내부에서 age,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인스턴스 변수 h, 결국은 힙 메모리에 있는 h, 여기 있는 거는요, 스택이라는 메모리에서 저장되어 있는 h. 서로 이름이 동일하다 보니까, 그죠? 생성자 내부에서 같이 쓰고 있으면 서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구분하기 위한 요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thi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인스턴스 안에 있는 멤버, 점이 그래서 멤버 연산자야. 점, 그래서 자바에서는 점 보시면 멤버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멤버, 내부에 있는, 안에 있는, 어떤 영역 안에 있는, 패키지 표현할 때도 점 패키지 표기하면요, 폴더 안에 있는 점 연산자, 폴더 안에 있는 H, 그죠? 내부의 멤버 H, 멤버로 해석하는 멤버 연산자, 멤버로 해석합니다. this의 멤버, 나의 멤버, H, 나의 멤버, 멤버로 보시면 되겠어요. 요렇게요. 만약에 생략이 되면은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지?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디서 찾는다? age를 찾아요. age를 찾는데 변수는 누구다? 가장 같은 블럭 내에서 먼저 찾아요. 블럭 내에서. 블럭이 메서드, 이거 생성자니까 생성자 블럭 내에서 age를 선언이 되는 걸 찾는다. 내부에는 없습니다만 어디까지요? 여기는 매개 변수도 메서드 블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했죠, 그렇지? 매개 변수도 동일한 블럭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변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없으면 어디서 찾아요? 외부 밖에서 찾아야 돼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제 우리는 어디서 사용한다? 여기 있는 메서드가 없네, 계속. 메서드하고 있는데 메서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성자에서 this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예제이고요. 앞에 요거 있는 이제 앱박이 뜨고 있는 모습은 내가 아까 여기 있는 거를 수정을 해서 그렇다, 그죠? 설명하기 위해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모습이 되어 있으니까 좀 원래대로 되돌리고요. 메서드 예제 중에서 저희가 컴퓨터? 차라리? 컴퓨터가 어디 갔지? 그냥 칼큘레이터, 포지션, 심플하게 포지션 볼까요, 그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여기 있는 건 이제 지금 생성자다, 그죠? 여기 있는 게 생성자다, 그지? 생성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파라미터 변수랑 누구요? 안에 있는 매개 변수랑
구분할 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 셋업 메서드가 없죠. 지금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제복사해서 만들 거고요. 셋업 메서드이고요. void, 보통은 이제 셋업 메서드에서 많이 사용할 거예요. set, 그럼 여기다가 뭐예요? 외부에서 여기 있는 생성자처럼 expose 이렇게 전달을 받을 거예요. 셋업 메서드를 구성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void이기 때문에 return value가 존재하면은 뭐다? 네, 이거는 오류 상황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바는 이렇게요. 네, expose라는 멤버의 멤버 필드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누구를 저장한다고요? 여기 매개 변수로 전달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내 의도는 이렇다고요. 그지? 이렇게 썼습니다만, 자, 컴파일러는 어떻게 해석한다? 얘는 이름이 지금 공간에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매개 변수도 있고 멤버 필드의 인수도 있는데, 누구니 두 개가 있으니까 누구라고 판단한다? 일단은 나는 모르겠으니까 네가 구분을 안 해줬으니 가까이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나는 취할게. 기본적으로 내 공간 안에 있는 것부터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렇게 표기하면 누구다? 여기는 매개 변수 x포스에다가 x포스 값을 읽어와서 x포스에다 다시 넣어라. 그럼 뭐예요? 매개 변수에 전달된 값을 다시 읽어와서 자기 자신의 들에 변경되지 않겠죠, 그지? 여기 있는 값을 이용해서 다시 어디다 넣으라고? 여기다 저장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나오고 있죠. 목적은 어디예요? 여기 있는 x포스, 결국에는 클래스 내부에 선언되어 있는 멤버요. 이제 멤버 필드라고 했었죠. 멤버 필드. 또는 객체를 생성할 때 결국은 인스턴스화해서, 인스턴스화하면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인스턴스화 할 때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는 이 엑스포스 값에다가 넣으세요라고 할 때 this라는 키워드 쓴다는 거죠. this 점에서 표기하시면은 구분이 됩니다. 이클립스에서는 이렇게 색깔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의 로컬 변수랑 내 인스턴스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 인스턴스 변수예요 라는 표현으로 쓸 때 this 점 이렇게 이름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다? this 키워드 활용법인데, 어디서 쓸 수 있다? 메서드 내부에서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생성자 이미 배웠으니까 생성자 내부에서도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메서드 사용하는데 이거를 셋업 메서드라고 제가 불렀죠. 셋업 메서드를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때 구별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this 키워드.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멤버 메서드이기 때문에 메서드 내에서 필드에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메서드 내에서 인스턴스, 결국은 멤버들이요. 그지?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때도 지정이 가능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메서드 사실 호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기보다는 어차피 이름이 하나니까 의미가 없고, 나중에 이제 상속이라는 거 배울 때 디스 키워드하고 또 다른 게 나오는데 슈퍼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슈퍼 키워드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를 서로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따로 쓰실 수는 있긴 합니다. 일단은 활용하고 있는 것은 메서드에다가 접근하는 인스턴스 메서드에 이렇게 접근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이제 그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점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변 인수라고 나와 있다, 그지? 자, 여기 있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은 C 언어 문법에서 탄생하고 있는 표현이긴 해요. 일단은 자바 1.5번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도 계속 살펴볼 거예요. 왜냐면 가끔씩 자주 나오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쓸 일은 없어요.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가끔씩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만들지 않고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표현식을 볼 수 있는데, 가변이라고 썼죠. 베리어블드 인수 점점점이라는 거 볼 수 있다. 점점점. 가끔씩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설명해봐야 애매하긴 한데, 자바에서는 사실 이 표현이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이거 배열이에요.
여러 개란 뜻이 여러 개. 점점점. 우리 말줄임 할 때도 뭐 어떻게 해요? D가 더 있는데 점점점에서 줄여버리잖아, 그지? 뒤에 글자가 더 여러 개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그지? 점점점. 그럼 얘 대신해서 표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데이터 타입 이름을 점점점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시언어에서 기반한다 했잖아요, 그지? 왜 그런 거냐면 시언어는 그냥 일반 배열을 표기할 때 뭐까지 넘겨줘야 되냐면 사이즈를 지정해줘야지 어떠한 여러 개 그 데이터 사이즈가 다른 배열들을 여러 개를 처리해요. 그래서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 일정한 사이즈 정보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배열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해서 쓰면은 가변 사이즈, 가변 배열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사실. 근데 자바에서는 사이즈가 의미가 없는 게 뭐예요? 레퍼런스 타입이잖아, 그지? 무조건. 그래서 의미가 없어, 사실은. 이거를 쓸 이유도 없고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전에 자바가 처음 나왔을 때 시언어 개발자를 어디 할 때? 자바 유저로 이렇게 허용하려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시언어 문법만 허용하니까 자바 문법을 허용하니까 시언어 문법에 대해서는 익숙한 사람들은 시언어 문법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나온 거지. 여러분들이 쓸 일이 별로 없다고요. 점점점 배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점점점을 보시면 자바에서는 그래서 단지 쟤를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뭐예요? 배열이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된다고요. 이런 거 표기할 때 메인에서 메인 메소드가 뭐 어디 있을까? 메인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지? 배열로 표기하고 있잖아요. 배열 대신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점점점으로 표기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점점점을 했더니 얘가 뭐라고 인식해요? 배열로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여기 올려보면은 얘 뭐라고 판단해요? 아그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배열 기호로 판단해주고 있죠, 그지? 판단해주고 있어요. 대신에 표기할 수 있는 공간은 아래다가 쓸 수는 없어요. 문장 내에다가 선언은 불가능하고요. 어디서만 쓸 수 있냐면요. 배열 기호로 써야 되는데 얘 대신해서 점점점 쓸 수 있다. 야야야야.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지? 점점점을 쓸 수 있다 했는데 필드에서는 사용하지 못해요. 얘가 점이 나오니 점 찍었더니 엔터가 안 썼는데 자동으로 들어가네. 어쨌든 점점점은 선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점점점 여기서는 선언하시면은 야 제발 점점점 선언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마우스 올려주시면은 신텍스 에러예요 라고 하죠, 그지? 근데 여기서는 되는데요, 여기서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만 허용한다고요? 매개 변수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문법이고요. 그냥 얘 대신해서 뭐 쓰시면 된다고요? 배열로 표기하시면 돼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이라는 매개 변수, 가변 배열이요.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바 문법에서는 그냥 배열 기호 쓰시면은 아무거나 다 매핑하는데 그 시언어에서는 배열을 하면은 배열 타입이 다 달라요. 배열을 전달할 때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타입에 따라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포인터를 또 배열 포인터를 쓰거나 하시면 되긴 한데 그거를 가변 배열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예 언급이 없다, 그지? 언급이 없는데 어쨌든 사이즈가 가변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인데 표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래요. 점점점 더블형 여러 개란 뜻이라고요. 이거 볼까요? 어디서 표기하고 있니? 여기요, 그치? 매개 변수로 더블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치? 이 얘기는 여기서 프린트 맥스 여기서 배열을 던지고 있죠. 지금 보시죠? 뉴에서 누구 던지고 있어요? 배열을 만들어서 던지고 있잖아요, 그치? 배열을 넘기고 있잖아요, 그지?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받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써야 돼요? 왜 굳이 이렇게 쓰니까 자바에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지? 배열 타입으로 선언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는 몇 개 던지고 있어요? 이거 뭐니? 이건 프린트 맥스?
프린트 맥스에다가 여기다가 데이터가 넘어오고 있죠. 여러 개 이렇게 넘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 가변적으로 인수 가변 인수 여기 있는 거는 배열 던지고 있고 이 컴파일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그러네요. 얘가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꿔놓으면 뭐예요? 이렇게 배열식으로 선언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그지? 배열 집합으로 이렇게 던지면 될까? 와, 이상한 걸 또 얘기해가지고 이거 표기법이 아예 안 되니까 어쨌든 이거는 배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지? 어차피 선언부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지? 초기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자바 문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열 선언과 동시에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 이거 여러 개, 더블형 여러 개라고 여러 개인데 여러 개니까 이거는 더블, 더블, 몇 개 써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더블형 5개를 표기해야 되는데 5개를 다 쓰지 않고 그냥 더블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근데 이제 다르게 쓰시면은 제가 요거 뭐라고 했어요? 배열로도 표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배열 인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이기 때문에 표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허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점점점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지? 이렇게 쓸 일이 있냐고 하면요, 예, 없어요. 그래서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배열로 인수 처리할 때 그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약간 의미는 있겠다, 그지? 있겠습니다만. 인수 여러 개. 보통 프린트 하고서는 그냥 가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도 프린트 포맷 형식도 가변 인수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신텍스로 보시면은 우리가 프린트 문장을 쓰잖아, 그지? 근데 프린트하고 프린트 ln하고 프린트 누가 있어요? 세 가지 포맷 타입이 있죠, 그지? 여기 프린트 F가 누구에서 탄생했다 했냐면 시연에서 탄생했다가 있잖아요. 문법 요소가 여기 있는 거는 포맷을 문자로 정의하시고 이 포맷 안에 어떤 거 출력 서식 문자들이 있으면 오른쪽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데 출력 서식이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그죠? 두 개를 표기해야 되냐 오른쪽에 컴마로 여러 개를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정의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점점점. 요럴 때 표기하고 있죠, 그지? 점점점. 이게 점점점이 여러 개, 몇 개, 한 개여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 개여도 되고 라는 뜻이라고요. 걔네들을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프린트라는 서식의 선언부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포맷은 뭘로요? 문자로 넣어주시고요. 가변적으로 여러 개 처리하셔도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얘를 배열로 호환도 된다는 얘기예요. 배열로 해도 되긴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배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이런 프린트, F, 포맷 타입 결국은 시언어 기반 언어에서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바에서 저거 없어도 다 처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기하면 좀 잘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요거는 그래서 기억해서 지우셔도 되고 나중에 우리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것들은 그 스프링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리소스 자원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있는데 리소스라 하면 우리 그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XML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지? XML 파일들을 읽어오는 기능들을 수행할 건데 거기에서도 리소스를 가지고 올 거예요 라고 때 정의 내있을 때 거기서도 점점점 리소스 점점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딱 한 번 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의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리소스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라는 거지. 리턴을 받을 때 여러 개를 어떻게 받으면 편하게 받을까라는 얘기인데 그때 배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파이널라이즈 메서드를 얘기하고 있다 그죠? 가비지 수집기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 그냥 쭉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버려 둘게요. 알겠죠? 내용들 우리 그 메모리 관리하는 것들이 있었잖아, 그지? GC 있죠? 가비지 컬렉터
그래서 뭐 나중에는 가비지 컬렉터 명령어 메서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볼 수 있긴 한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그냥 읽어보도록 하더라고 하고요. 그냥 저 소멸이 열려있을 때 닫혀있을 때 확인하는 메서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구성은 살펴볼게요. 일단 DOC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아래 거는 패스. 우리 직접 구성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실제로 이제 그 소멸할 때 요놈들을 실행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실행한다는 얘기인 거고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추가로 이제 살펴볼 것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오버로딩의 표현까지 같이 나왔고 유무까지 나왔죠, 그렇지? 그 다음에 하나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 스테이틱 메서드야, 그렇지? 메서드에다가도 이런 non-access modifiers요, 그렇지? 정의 붙여줄 수 있다고요. 선택적으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붙어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메인 같은 경우는 스테이틱이 붙어있고, 그지?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정의할 때는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그냥 어떻게 해석하자고 했냐면 바로 그냥 공유 접근할 거예요, 여러분, 그지? 메서드가 그럼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호출합니까? 라고, 그지?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합니까? 스테이틱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호출하면 돼요? 그냥 클래스 이름 점 해서 다이렉트로 호출하시면 된다.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던가요? 칼크로 했었는데 지워버렸었구나, 그죠? 했었는데 지웠었죠, 그지? 하나 더 만드시면 되는데 어쨌든 클래스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지? 대표적으로 이제 메인과 함께 동시에 썼을 때 많이 썼는데, 그지? 여기다 그냥 하나 쓸까봐요, 그지? 뭐가 붙어있어요? TIC, 스테이티, 테스트, 메서드고요, 그지? 실행 문장은, 요거 미안해요, 여기. 앞쪽에 와야 되는데, 이름 앞에 리턴 타입이 여기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지?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놈이에요, 그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메인에서 얘를 호출이 가능하냐? 자, 이거 하는 김에 한 개 더 만들까? void 테스트 02번 붙어있는 놈이 있을 거고 안 붙어있는 놈이 있겠죠, 그지? 네, 그러면 스테이틱 메서드, non static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스테이틱 메서드 non static이냐? 여기는 non static이라 하기보다는 사실은 메모리 공간을 메서드 에어리어도 공유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죠. 실질적으로 바이트 코드들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인스턴스 메서드, 이제 이거 인스턴스 메서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거는 그냥 스테이틱 메서드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호출하고 싶어요. 근데 메인에서 호출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같은 클래스 에어리어에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호출하셔야 가능할까요? 테스트 01이라고 붙일까? 01 테스트 01을 호출할게요. 가능한가요? 네, 그냥 붙여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명확하게 구성하실 거면은 그 스테이틱 에어리어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지? 스테이틱은 어떻게 접근하나? 클래스 이름점으로 접근하시라고 했죠, 그지? 테스트 01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겠죠, 그지? 네, 그래요. 접근 방식을 뭘로? 클래스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메인 메서드이기 때문에 메인 메서드가 뭐예요? 스테이틱이 붙어있죠, 그지? 여기 또한 스테이틱 에어리어에 있다는 얘기니까 동일한 공간에 있으니까 동일한 공간에 있을 때는 이름으로 안 불러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쓸 거예요, 하나. void instance 메서드에서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처럼 인스턴스 메서드 있죠. 위쪽으로 올려볼까요? 메인에서는 메인 자체가 메인에서 스테이틱을 호출할 때 그냥 다이렉트로 호출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non state 여기 있는 거는 인스턴스 메서드에서 만약에 얘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호출합니까? 이거 그대로 이름만 아까처럼 메인에서 호출하는 것처럼 가능합니까? 라고 불러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뭐라 그래요? 오, 호출이 된다 그지? 네, 같은 클래스 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코드 자체가 뭐라 그랬냐고요? 요거 또한 메서드 에어리에 존재하는 거죠 그지? 같은 메모리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외부 파일에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올 때? 그래서 외부 파일을 차라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지? 외부에서 외부 클래스에서 호출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호출한다? 이렇게 호출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치? 테스트 1번 이렇게 해서 외부 파일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고요. 근데 이제 같은 에어리어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똑같으니까 상관없죠. 외부 파일이냐 내부 파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자, 이제 문제는 누구냐? 요놈이요. 테스트 2는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그죠? 아니요, 부를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네,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테스트 2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아니요, 접근 자체를 불허합니다. 그지? 얘네들은 어떻게 인스턴스 메서드는 어떻게 불러야 된다? 무조건 객체만 만들어야 돼. 객체를 만들어야지 가능하지. 이런 표현식 불가능합니다. 객체 만들고 쓰세요. 라고 그지? 객체는 이런 식으로 객체 변수를 만드시고 객체 변수를 obj라고 만들었죠. 그지? obj. 이렇게 해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확인하려고 한 건 아니죠. 그지?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변수는 무조건 객체 만들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번을 호출할 때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호출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같은 클래스 내부에 있다라면 어떻게 가능해요? 다이렉트 호출이 가능하긴 하죠. 그지? 같은 클래스에 있으니까 같은 공간 안에 메모리 생성이 되잖아. 그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이렇게는 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요거는 인스턴스 메모리에서 인스턴스 메모리 메서드가 그럼 이거를 확인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메서드가 메모리에 어떻게 할당되어야 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놨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용 규칙들이 스태틱이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메서드들은 어떤 메서드냐면 코드로 구성이 돼서 로딩이 된다고 했어요. 프로젝트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코드 에어리어, 코드를 로딩을 한다고요. 클래스 로더라는 게 있고 클래스가 로딩이 된다고요. 메모리에 상주가 돼야지 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 에어리어, 전체적인 에어리어는 메서드 에어리어에 상주가 됩니다.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공유 메모리 공간에다가 할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공유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거 그림 그리기 싫은데. 저 메모리를 간단하게 우리가 보시면은 그지? 뭐야? 이렇게 지금은 이쪽 공간을 좀 크게 해서 PC 레지스트리 영역이고요. 크게 4단계로 보시면은 여기가 메서드 에어리어 라고 했었죠. 그지? 메서드 에어리어. 또 다른 말로 그냥 스테이틱 에어리어. 메서드 에어리어 또는 스테이틱. 스테이틱 키워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어디에 상주된다고요? 이쪽 영역에 상주됩니다. 여기 코드 에어리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클래스 로더가 클래스를 로딩해가지고 코드들을 바이트 코드로 해가지고 로딩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코드가 로딩이 되면 해당하는 클래스에 있는 바이트 코드 있잖아, 그지? 바이트 코드가 할당이 되면서 필드도 들어오고 메서드가 여기에 정의가 된다고 그러지. 여기에. 그러면 스테이틱도 같이 정의돼요, 다. 정의되어 있는 코드들은 여기 스테이틱 코드도 다 모두 여기에 스테이틱 메서드 정의는 다 여기 다 메서드 에어리어에 정의된다고요.
그럼 인스턴스 메서드는 어떻게 씁니까? 우리 아까 객체 코드를 만들었잖아, 그렇지? 만들어지면 여기는 클래스가 어디에다가 여기는 스택으로 되게 크게 그렸구나. 여기 힙이야, 그지?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할당한다 했죠, 그지? 메모리 공간 new 해가지고 지금 메서드 테스트 하니까 얘가 메서드 테스트인데 얘를 보고선 이렇게 할당이 되죠. 변수가 있으면 변수는 메모리 공간 아까 A였나요? A가 아니지.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몇 바이트짜리인지 알면은 할당이 되고요, 그지? 할당이 되는 모습들이 변수들은 사이즈에 맞게끔 변수도 할당되고. 메서드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복사가 돼서 여기로 넘어옵니까?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지? 아니고요.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여기 별도의 메서드 테이블을 구성을 합니다. 메서드 테이블이 구성되고 메서드 테이블에 의해서 여기 있는 메서드를 뭐 한다고요? 참조하는 참조값들만 싹싹 들어와 관리합니다. 메서드 테이블이 관리한다고 하지? 메서드 테이블이 관리해요. 아이고 이해하시고요. 글씨 잘 쓴다, 그지? 자, 메서드 테이블에서 여기 있는 주소만 할당해가지고 참조하고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메서드 테이블에서 각각의 메서드들을 참조하고 있어요.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를 할당해서 할당해줘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객체들도 매번 만들어내면은 그렇죠. 떠도하는 객체 만들어내면 메서드 테이블이 다 참조하는 것만요. 코드는 길 수 있잖아요, 그지? 긴 거를 갖다가 매번 메모리에다가 할당하면 메모리 공간도 낭비이고요, 그지? 메서드는 일정한 어떤 실행 명령어들의 순서를 나열 쭉 해놓은 거잖아요, 그지? 여기 객체를 통해서 할당이 되더라도 일정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참조해가지고 넘어간다는 얘기에서. 흰 메모리에서 아까 OBJ 만들었죠, 그지? OBJ 만들었으니까 얘가 여기 있는 거를 참조해서 들어가고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 obj.메서드 호출하면 얘는 또다시 누구를 참조해요? 네, 안에 있는 누구요? 이쪽에 있는 메서드 에어리에 로딩되어 있는 메서드에 의해서 코드가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흰 메모리에다가 매번 메서드를 할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실행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원리가 동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갔지? 어쨌든 그죠? 메서드 공간 할당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죠? 여기에서 얘를 다이렉트로 호출이 가능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지? 테스트 1번하고 테스트 2번이면 여기 매번 참조하고 있는 게 여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같이 테스트 1이 있고 여기도 테스트 2 주소 참조하고 있는 놈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이렇게 참조했고 실제적으로 여기 다 어쨌든 여기서 호출해서 얘를 참조하든 여기서 호출해서 코드형에 시작하면 테스트 2가 있구나 이렇게 참조를 하든 같은 공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호출이 가능하다고요. 얘네들이 같은 공간 안에 모아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가 같이 생성이 메모리 공간 안에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들은 호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메모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꼭 설명하다 보면 내가 뭘 설명하고 있지 까먹는단 말이야. 그렇죠?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파이널 메서드는 약간 난이도가 있죠, 그지? 요거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속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지? 일단은 의미만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건데 우리가 메서드를 배우는 요소 중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했어요. 오버라이드 부분이요. 오버라이드는 언제 정의가 가능하냐면 상속이라는 것을 구현하셔야지 오버라이드를 하실 수 있단 말이야. 상속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에 있는 메서드를 재정의하실 수 있어요. 재정이라는 것은 바디 구간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디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자식 클래스가 다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해버리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걔를 오버라이드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이 붙어있으면 뭐하다고요?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데 이거 못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지? 그래서 그때
어디다가 예제를 간단하게 넣어드리긴 했는데 이제 A 여기다 그지 상속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때 A 썼구나 그죠? 자 여기 있는 클래스가 A 클래스고 A의 서브라는 게 여기 상속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각각 오버라이드 여기도 마찬가지 오버라이드 하고 있습니다. 오버라이드가 가능합니다. 부모 클래스를 수정하는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뭘 수정 어떻게 하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이름하고 똑같이 표기하면 얘는 자식 클래스에 독립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메서드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부모 클래스 거를 내가 재정의 할게요 라는 표현이라고 이름이 동일하면 재정의 합니다 라는 표현이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파이널을 배우기 위한 거잖아 그지 재정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라는 개념에서 메서드의 오버라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살펴볼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속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야 파이널만 확인하려고요. 앞에가 뭐가 붙어있어 키워드가 파이널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이널 붙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나요? 네 저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지 저장을 딱 하는 순간 오버라이드 표현이 빨간색이 떴단 말이지 오버라이드 불가라고요. 결국에는 수정합니다. 바디 내용을 수정합니다. 파이널은 무조건 그래서 뭐로 필드 수정 필드에 붙으면 필드 대입 불가요 그지 결국은 변수 값 수정할 수 없어요 라는 의미고요. 마찬가지예요. 네, 메서드 오버라이드가 수정하는 코드거든요. 메서드의 수정 코드일 때 수정 불가요. 재정이 불가. 예, 그래서 cannot override라고 표현 뜨죠. 저기 override 위에다가 써서 그런 거야? 이거 써서 그런 거야? 얘가?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지? 없어도 얘가 이 표현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override라고 하고 있죠. 그지? 현재 있는 코드가 override 문법인데 파이널이 붙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죠? 오버라이드 불가의 표현으로 쓸 때 메서드에다가 파이널 키워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지? 이렇게 해석해서 메서드에도 파이널과 스테이틱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서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메서드의 특징들을 다 살펴봤단 말이야 그지? 세부적인 내용들 아까 인스턴스 메서드 코드 할당과 공유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렸었어요 그지?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예쁘지 않으니까 글로 썼단 말이야 그지? 글로 썼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뭐 이해에 도움이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지 꼭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용 요령이나 이런 것들까지만 점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객체를 만든다는 얘기죠. 인스턴스 메서드 같은 경우 인스턴스 메서드 스테이틱 메서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스턴스 메서드야. 인스턴스 메서드의 경우 어쨌든 힙 메모리의 코드를 모두 할당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지 아니고 원래 코드 메서드 에어리에서 클래스 로더가 클래스 정보를 로딩을 할 때 다 같이 메모리에 로딩이 된다고요. 바이트 코드로. 아까 메서드 에어리에 보면은 클래스 로더 영역이 있어요. 로더는 이제 올려주는 아이고 클래스 로딩된 클래스 바이트 코드들이 할당되는 공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메서드도 코드로 공유하게 되고 있다고요. 공유라는 표현 쓰고 있죠. 스테이틱 에어리라고요. 공유 영역에 할당이 되고 있고 힙이라는 그러면 객체를 만들 때는 여기 있는 코드 에어리에 있는 게 그대로 카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뭐만요? 주소만 참조합니다. 참조. 모든 객체를 만들 때마다 계속 해버리면 메모리가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메서드 주소를 참조하게 됩니다. 뭐 제가 계속 C 언어랑 비교하고 있죠. C 언어 기반이긴 하니까 어쨌든 코드 자체가 자바가 C 언어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함수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C 언어 포인터 결국에는 참조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을 참조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참조값을 정의가 가능해. 메서드 자체도
메모리 참조가 가능하다. 그 측면에서 그럼 자바에서도 메서드가 로딩 되어 있는 거를 참조하면은 되겠죠, 그지? 근데 참조 변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메서드에 대한 참조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흰 메모리 할당할 때 메서드 테이블이라는 게 할당이 되고, 그 메서드 테이블에 의해서 해당하는 메서드를 참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1, 2, 3 이렇게 되는데, 이제 메서드 코드 로딩하고 호출, 참조 주소에 대해서 지정하고, 그래서 해당하는 인스턴스를 호출할 때 각 어디요? 메서드 테이블에서 해당하는 메서드를 참조해서 찾아서, 그럼 결국은 코드 에어리어로 가서 실행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지?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인스턴스 메서드는 매번 할당이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실제 코드는 어디에 있다? 메서드 에어리어에 해당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하는 테이블에 참조만 하고 공유하고 있다. 메서드 같은 경우는 코드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지? 하나 만들어 놓고 매 객체마다 걔를 공유해서 실행하고 있다 정도예요. 의미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몰라도 뭐라고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코드를 공유 메모리 공간에다가 실제 코드 하나를 놓고선 서로가 다 공유해서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세부적인 내용까지 살펴보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상속에서는 오버라이드 표현만 따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지? 그때 상속 처리하면서 별도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서드 마무리합니다.